안녕하세요. 옆지병입니다. 네, 옆지병이 유로 회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 초보자분들이나 주린이분들 어디서 사야 하는지, 어디서 팔아야 하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공부하는 거 딱 질색이고 주물떡만 받아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옆지병한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다른 유로방에 있는데 계속 손실 보고 있다. 네, 그런 분들도 옆지병한테 문자를 보내주세요. 회비 싸게 하고 있습니다. 회비 싸게 하고 있고 한 달씩 하고 있어요. 관심 있는 분들은 네,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금요일 날 10%큰 수익을 냈었죠. 네. 요번 주 같은 경우에는 뭐 10% 수익 내고 또 8% 수익 8% 그리고 또 2% 수익 내고 예, 또 10% 이렇게 수익 냈었는데 뭐 장이 개폭락하고 막 그랬잖아요. 또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폭락하면서 그때는 좀 올라갈 종목들이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2% 정도 수익을 냈었는데 네, 그래도 이 폭락장에서 네, 선방했다고 생각하고요. 그 손실 보지 않고 수익 난 게 어디입니까? 네. 장이 좋으면 먹을 게 더욱더 많이 막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막 많아지겠죠. 장이 좋아지면 먹을 게 많아지지만은 이 장이 안 좋고 폭락할수록 먹을 게 별로 없어요. 그런 거에서 이제 먹을 걸 찾아가지고 우리 회원님들한테 이렇게 먹여줘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도 힘든 장이었지만은 네, 그래도 좀 선방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크게 잘했다 이런 건 아니지만 뭐 저번 주가 잘했죠. 저번 주가 그래도 장이 폭락하고 안 좋은 상황에서도 큰 수익들을 많이 냈어요. 저번 주에 그죠? 거의 또 요번 주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래도 수익은 잘 냈지만은 네, 그래도 또 갑자기 폭락하면서 그런 것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네, 주식이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 지병한테 오세요. 제가 최대한 수익 날 수 있게 도와드릴 테니까요. 옆지병은 종가 베팅 기술자입니다. 네, 종가 베팅으로 우리 유로 회원님들의 수익을 책임지고 있어요. 또 오후에 정해진 시간에 매수를 해가지고 또 다음날 아침에 수익이 나면 바로 이렇게 매도를 하면 되고요. 또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종가 베팅으로 7% 수익이 났었죠. 네, 그리고 또 단타로 이렇게 3% 수익을 내면서 총 10%의 수익을 냈는데 이 종가 베팅이 장점이 아주 크게 터질 때는 크게 먹는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뭐 크게 터질 때는 뭐 15% 먹을 때도 있죠. 13%나 15% 이렇게 먹을 때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가끔씩이고 뭐 매일은 그렇게 못 먹죠. 어떻게 먹어 그걸. 그죠? 요번에 또 7% 먹은 것도 대박이 터진 거죠. 그것도. 그죠? 이 종가 베팅의 장점이 있어요. 또 뭐 평소 때는 한 뭐 3% 정도 요렇게 수익을 먹는다. 보통적으로 그렇게 먹는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이렇게 크게 터지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어요. 예, 그렇게 또 먹으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또 이 매일매일 이 종가 베팅이 딱 한 번 정도 안 터지고 다 터졌어요. 요번 주는. 그래 종가 베팅이 요번 주는 먹여 살린 거야. 요번 주는. 한 번 딱 안 맞고 다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5% 터질 때도 있었고 또 뭐 3%, 5%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잘 터져줘서 또 효자 노릇을 좀 한 것 같아요. 안 좋은 상황에서. 종가 베팅은 그게 좋아요. 치고 빠지는 게 아주 좋단 말이에요. 전략이 좋아, 종가 베팅이. 그래서 수익을 꾸준히 내는 방법도 그런 이유 때문에 꾸준히 낼 수 있는 거죠. 장이 안 좋다 그래도. 장 초반에는 이제 거래가 많이 몰리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 종가 베팅 같은 경우에는 직장인분들이 하기에 딱 아주 최적화된 그런 매매 방법이고요. 또 이 장중 매매 같은 경우에는 성공 확률이 80% 이상 됩니다. 이것도 단타기 때문에 요 비중을 좀 실어서 1%만 먹어도 좀 크게 먹을 수 있게 이렇게 하시면은 아주 수익이 극대화되는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는 것이죠. 요 장중 매매 같은 경우에는 좀 한가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장중 매매랑 종가 베팅 같이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직장인분들은 종가 베팅만 하셔도 수익이 꾸준하게 잘 나고 있습니다. 네, 옆집 형 이제 종가 베팅 기술자라고 하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뭐 제 스스로 기술자다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 회원님들이 인정을 해 주시니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뭐 종가 베팅만 꾸준히 연구했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수익이 잘 나요. 네. 관심 있는 분들은 옆집 형한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가입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2%에서 3%는 꾸준하게 수익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코스닥 지금 봤을 때 이 하락이 다시 상승 반전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별일 없으면은 또 명절 끝나고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제 뭐 계속 상승을 하지는 않겠죠. 일시적인 상승일 수도 있어요. 일시적인 상승일 수도 있다. 그러면은 요 11선 근처까지 상승을 하게 될 경우에는 요런 부근에서 박스권으로 좀 위아래 하면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도 있다. 바로 V자로 반등하면서 계속 상승하진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KC 요 테슬라 테마죠. FSD 요 가격 인상하면서 핵심 칩 이런 공급이 또 부각이 됐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쭉 하락을 하고 있어요. 쭉 하락을 했는데 요거는 좀 지수의 영향이 좀 컸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다시 밑에서 상승을 좀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반등은 좀 나올 것 같아요. 그죠? 반등이 뭐 요 11선이나 아니면 61선까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한 3,500원까지는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봉상에서도 이렇게 장대 양봉이 만들어진 후 옆으로 이렇게 흘러가던 종목이었는데 갑자기 빠진 이유는 지수의 영향이 좀 컸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 월봉상에서도 보면 지금 음양음으로 돼 있어요. 음양음에 5월선까지 이탈하는 상태인데, 요것을 또, 2월 달에 이렇게 양봉으로 끌어올릴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거는, 뭐, 이 종목이 문제라기보다는 지수의 영향이 좀 컸다라고 볼 수 있는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5월선을 원래는 5월선 이탈하면은 요 10월선까지 하락하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수의 영향이었다면은 다시 상승 반전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인성정보. 인성정보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상승을 했었던 종목인데, 계속해서 꾸준히 상승을 했다가 이제 요런 저점들을 이탈하면서 다시 이렇게 좀 반등을 보이고 있어요. 뭐 요런 거는 원격 의료 테마 요런 거에 속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원격 의료 요런 것들은 아마 계속해서 이 발전하는 그런 거잖아요. 미래 먹거리. 지금 하락이 좀 심한 상태고 지금 다시 밑에서 이렇게 상승을 다시 하고 있는데 요런 부분이죠. 요런 부분. 요렇게 저항대로 있던 요런 부분들이 이제 여기서 올라가면서 뚫고 올라갈 수 있겠냐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만 올라오면 계속 이렇게 저항을 받으면서 못 올라가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61선, 121선 이런 저항대들도 여기 있고 그래서 여기서 뚫고 이렇게 강력하게 뚫고 올라가는지를 보셔야 돼요. 만약에 아무리 종목이 좋다랜 한들 지금 보시다시피 하락이 길잖아요. 그죠? 상승보다도 하락이 길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이 길 경우에는 이 하락을 없애야 돼요.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승 반전해야 돼. 정고점을 뚫어야 돼. 정고점을 뚫어줘야지 이 하락이 없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상승하다가 여기서 그냥 멈칫하고선 멈춰버려. 그러면 이 하락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올 패턴은 하락 패턴이 오게 돼요. 복잡할 거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월봉상에서 보면은 상승 그리고 조정 또 상승했다가 조정되면서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상승 반전하려면은 이 5월선을 이렇게 뚫고 올라가 줘야지 여기 대열에 합류하잖아요. 그죠? 이 박스권 대열에 합류하기 때문에 여기서 상승으로 이렇게 반전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오히려 운봉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써니전자. 네, 이거 뭐 철수형 테마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이 아마 좀 많이 물려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철수형 이런 지지를 하던 그런 사람들이 철새다, 철새. 완전히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아주 네, 윤석열로 갔다가 또 안철수로 왔다가 다시 또 윤석열로 가는 그런 철새다 철새 아주 참이 물리신 사람들은 참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요. 어 글쎄요 뭐 만약에 단일화를 하게 된다면은 다시 한번 또 이 상승을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TV 토론에서 이런 철수형이 진짜 말을 잘 해가지고 또 지지율이 올라간다면은 17%를 돌파해서 19%, 20%까지 간다면은 또 지지율이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테마를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 대선 테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써니전자면 써니전자 오늘 올려. 그러면 써니전자 올렸어. 근데 내일은 또 다른 종목 올려. 그러면은 이 써니전자는 또 외면받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세력들 마음이란 말이에요. 세력들. 그냥 올려놓고 신경 안 써버리면 그만이야. 왜? 그래도 주가가 빠진다고 한들 뭐라고 할 게 없어. 뭐 이거는 뭐 회사 자체에서 좋은 호재가 있거나 재료가 있어서 올라간 게 아니라 단지 그냥 세력이 누구 친구야, 동문이야. 그러면서 그냥 올려버리면은 그다음부터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세력이 안 올려주면은 그냥 왜 안 올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회사에 뭐가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에 한번 물리게 되면은 힘들 수가 있다. 그래서 대선 테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테마야. 그러면 걔는 계속해서 그냥 잊을만 하면 또 나오고 잊을만 하면 나오고 계속해서 배터리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걔들은 괜찮아. 하지만 이런 애들은 올리려면 뭔가 구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실이 있어야 뭐 지지율이 확 올라간다든가 그런 게 있어 줘야지 올릴 수가 있는데 또 이런 뭐 써니전자가 아니더라도 철수 테마다 그래서 올리고 윤석열 테마다 올리고 그래서 그렇게 올려놓고선 신경 안 쓰는 게 한두 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신경 안 쓰고 다른 애를 갖다 올려버 다른 애를 또 윤석열 테마라고 올려버려. 그러면 나도 윤석열 테마인데 왜 안 올라가지?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뭐 주봉에서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고 또 110주선도 이탈을 했다라는 거예요. 월봉에서 보면 어때요? 월봉에서도 상승 그다음에 조정이 굉장히 깊다. 거래량도 많이 실리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요런 저항대 또 5월선, 10월선 요런 데를 이탈하면 안 된대. 여기서 이탈하면은 더 큰 하락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를 이탈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이 철수가 좀 하기를 바라야죠. 잘하면서 지지율이 좀 올라가야겠죠. 그렇다면은 다시 한번 반등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인트로메딕.
인트로메딕 보시면은 여기서 두 번의 상승을 하면서 쌍봉이 나왔어요. 그죠? 쌍봉이 나왔는데 쌍봉 나오면 어떻게 도망치라고 말씀드렸죠. 쌍봉 나오면 도망쳐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하락을 했어요. 그죠? 하락을 했는데 다시 한번 상승하면서 어떻게 돼요? 종고점을 다시 돌파를 하는 상황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 쌍봉을 다시 돌파를 하니까 주가는 상승을 하는 것이죠. 근데 돌파를 하고 나서 정지 먹었어. 정지 먹은 상태에서 다시 풀리니까 그래서 주가가 하락을 하기 시작하는데 요 고점에서 또 반등을 할 때 어때? 반등할 때 작게 반등하죠. 그러니까 이 고점과 고점이 추세가 하향으로 꺾이게 되면서 주가는 하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여기 상승할 때는 짧고 하락은 길죠. 그러면 뭐라 했어요? 짧은 반등이 나온다 그랬죠? 짧은 반등이 나오고 다시 하락. 이런 식으로. 주가가 하락할 때는 이런 식으로 주가가 이런 식으로 하락하기 때문에 여기서 하락이 길어지면은 짧은 반등이 나온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간단한 원리인데 요거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거에 주식이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요거에 주식이 다 들어있다. 모든 주식은 다 요걸로 통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옆집 형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말하는 게. 상승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상승을 하냐? 정고점을 뚫어야 된다라는 거 정고점을 뚫어야. 이거 뭐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그만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상승을 했다가 지금 빠지고 다시 또 이 월봉 보면 어때요? 월봉에서도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조정 주고 다시 상승했다가 다시 빠지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빠질 때는 어떻게 돼요? 요런 데서 또 받쳐줘요. 요런 데서 좀 받쳐줘야 되고 또 요런 데서 받쳐줘야 돼요. 받쳐주는데 받쳐주지 못하고 그냥 새버려. 그러면은 다시 하락으로 갈 수뿐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요 10월선에서 좀 받쳐주고 밑에서 좀 끌어 올려주는 모습이지만은 하락이 길잖아요. 그죠? 그럼 상승했다가 121선 같은 데서 두드려 맞고 다시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것이죠. 네, 후성. 네, 후성 뭐 꾸준히 상승을 했지만은 역시 뭐 지수 이기는 종목은 없어요. 그죠? 아무리 옆집 형이 잘한다고 한들 지수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지수가 폭락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수익이 많이 나더라도 줄어들기 마련이에요. 그죠?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서 또 돌파를 하죠. 전고 돌파하고 상승하고 여기서 또 쌍봉이 나오죠. 쌍봉이 나오면 도망치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지지가 안 되잖아요. 일단은 지지 라인을 보면 되는 거예요. 바로 밑에 얘 밑에 바로 지지 라인이 어디예요? 여기잖아. 여기를 이탈을 해버리잖아. 그냥 쑥 빠지잖아. 그럼 어떻게 돼? 하락으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주봉에서도 역시 20주선 이탈했기 때문에 여기 15,000원 부근 요까지도 하락이 나올 수도 있고 월봉에서도 5월선 이탈했죠. 그러면 10월선까지도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성 파워텍. 보성 파워텍 보면은 이 상승을 뭐 꾸준하게 했었던 그런 종목이긴 하지만은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걸 알 수가 있죠. 고점이 점점 낮아지고 또 저점은 여기서 더 이상 낮아지지 않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지금 이 주가가 더 이상은 좀 빠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오고 있는데 일단 뭐 고점 같은 걸 봐도 요런 고점도 낮아지죠. 그리고 또 저점은 낮아지지 않은 상태. 요런 건 이제 삼각 수렴에 해당되는데요. 요런 식으로 이렇게 쪼여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점점 공간을 쪼여 들어가면서 위로 갈 건지 아래로 갈 건지 결정을 해라. 이런 식으로 굉장히 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요거는 이제 원전 관련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이 원전 관련 종목들은 계속해서 이 얘기가 나오는 그런 거기 때문에
또 이 윤석열이 또 탈원전 이런 거 백지화하겠다 이런 또 공약이 있기 때문에 또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